안녕하세요, 코비아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무서운 이야기는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실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당사자를 편하게 친구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경주에 살고 있거든요. 이제 그 친구가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병원의 장례식장에 있는 소장이 이렇게 살짝살짝 그 친구를 긁은 거예요. 뭐 장례복지과 같은 거 나와서 이제 장례식장에서 일을 하면은 나름대로 뭐 돈을 만질 수 있다느니 뭐 이렇게 애를 꼬드겼겠죠. 그래서 그 친구가 전문대에 있는 장례복지학과 다니면서 병원을 나와가지고는 장례식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일하던 장례식장의 사무실은 요양병원의 지하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뭐 되게 대부분의 병원이 이제 병원의 지하라든지 아니면 뭐 요양병원 지하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일하는 장례식장도 뭐 다를 거 없이 지하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표현을 빌리면 그 장례식장 사장놈이 완전 후레자식이라서 장례식장 안에다가 CCTV를 엄청나게 설치해놨대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장례식장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유흥업소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는데, 직원들이 꽤 불이나 안 불이나 자나 안 자나 감시하려고 장례식장 여기저기에 CCTV를 엄청나게 설치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 친구는 2인 1조로 이제 철야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보통의 장례식장에서는 상가,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가족들이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뭐 잠도 자고 눈도 붙이고 하는데, 그 막 CCTV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막 잠도 편히 못 자고 눈치를 보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이 완전 전면으로 통유리로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정면으로는 고인들 모시는 영안실도 다 보였고, 뭐 접객실도 보이고 뭐 빈소도 보이는 뭐 그런 자리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장례식장의 하이라이트는 엘리베이터 좌측 정면으로 병원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가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 엘리베이터가 한 새벽 2시 반쯤 되면은 지멋대로 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더래요, 그 엘리베이터가. 처음에는 그 친구가 누가 장난치는 줄로만 알았대요. 뭐 장난이 아니더라도 뭐 밤늦게 뭐 누가 담배를 피러 나간다든지 뭐 병원에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정말 아무도 타지 않는 엘리베이터가 2시 반만 되면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친구가 2인 1조로 이제 장례식장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다른 조에 있는 직원분들 중에 그 장례식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한 한 39살 정도 된 노총각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14살 때부터인가 그 장례식장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그분께서 그 친구한테 그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너 저기 엘리베이터에서 할아버지랑 애들 내려가지고 빈소랑 접객실 다 돌아다니는 거 알아? 에이 형, 뻥치지 마요. 그 친구는 이제 그 오래 일한 그 형이 장난치는 줄 알고 에이 뻥치지 말라고 그러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대요. 그렇게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한참 동안 좀 잃어버리고 있었대요. 그렇게 그 이야기를 점점 잊어가고 있는 찰나에 어느 하루였습니다. 그 장례식장 사무실이 통유리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통유리 밖으로는 뭐 접객실이나 영안실이 보이는 그런 복도인데, 한밤중에 상가가 없으니까 불을 다 꺼놓고 완전히 깜깜한 상태였는데, 그 복도 밖에서 슬리퍼 신고 걸을 때 나는 그 슬리퍼 질질 끄는 소리 있죠. 그 소리가 막 들리더랍니다. 슥슥슥 하면서 그 걷는 소리 있잖아요. 그 슬리퍼 소리가 사무실 밖에서 나더래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막 의식을 하고 이제 고개를 두리번거리면서 복도를 보는데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신경을 끄고 있는데 또 복도 밖에서 그 슬리퍼 질질 끄는 소리가 나서 2인 1조로 일하고 있었으니까 다른 직원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직원분을 이렇게 봤는데요, 그 직원분께서 야, 너도 들었냐? 너무 놀래가지고 같이 일하던 직원분이랑 후레쉬를 들고 복도로 나갔는데, 이렇게 복도를 쫙 비췄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닥에 물에 젖은 신발 자국이 막 여러 개가 찍혀 있더래요, 발자국이. 그래서 그 발자국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이렇게 추적을 해서 보니까 그 발자국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시작돼가지고 짝짝짝짝 찍혀서 영안실까지 이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다음날 사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같이 CCTV를 돌려봤대요, 누가 오갔나. 그런데 CCTV 안에는 그 어떤 흔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대에 본인들이 이렇게 후레쉬 들고 다닌 거 말고는 아무것도 찍힌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가 장례식장 일을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계기인데요. 이제 그 친구가 장례식장에서 오래 일을 하면서 그 발자국 소리라든지 엘리베이터 소리라든지 그런 뭐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에 익숙해져 갈 때쯤이라고 해요. 춘천이었나? 어디서 남자분 하나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장례식장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그 시신을 태우고 왔다고 하는데 사인은 실족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족사라는 거는 타인의 과실이 아니라 본인이 뭔가 실수를 해서 산에서 굴러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어디 미끄러져가지고 머리부터 떨어져서 돌아가셨다든지 그런 걸 이제 실족사라고 하는데, 그런데 보통 그런 실족사라고 하면은 뭐 앞으로 넘어지던 뒤로 넘어지던 아니면 옆으로 넘어지던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분명히 실족사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머리가 앞뒤가 다 깨져 있고 이도 부러져 있고 뭐 심지어 코뼈까지 다 부러져 있는 정말 성한 데가 없는 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숙 생활을 한 건지 아니면 어려운 환경에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냄새도 심하고 뭔가 행색이 굉장히 남루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고인을 싣고 온 가족분들 중 하나가 의사였는지 모르겠는데 사망진단서를 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인의 그 남루한 행색과는 다르게 가족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뭐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가족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셨나요? 저도 장례식장을 몇 번 가봤는데 실제로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든지 뭐 아무튼 가까운 누가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비통해서 잠깐은 막 이렇게 펑펑 울 수 있는데 울다가 지치기도 하고 하도 심적으로 힘드니까 그렇게 막 계속 펑펑 울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고인의 가족들은 너무 펑펑 울더래요. 너무 펑펑 울고 마치 남들한테 누군가한테 보여주려는 듯한 울음 있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되게 오버해서 울더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장례식장에 잠깐 부주하러 와가지고 잠깐 가족들 뵙고 인사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가족이 장례 치르는 과정을 그 사무실에서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알겠죠. 그 가족들이 우는 게 일반적인 가족들이랑 어떻게 다른지 좀 느꼈던 거예요. 아무튼 속내는 모르는 거니까 그게 진짜 울음이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그 시신을 수습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통 장례식장에 시신이 운구되어 올 때는 이렇게 피도 묻어있고 뭐 이렇게 분비물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걸 깨끗이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고인분한테 하대도 채우고 이제 턱받이도 하고 어깨랑 손목, 허리, 발목, 허벅지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리고 고인을 안치시켜 놓는 유족들이 있는 빈소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펑펑 울던 울음은 싹 그치고 막 이것저것 종이나 서류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더래요. 그 친구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일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뭐 일단은 사망진단서가 나왔기 때문이죠, 실족사로. 그리고 사무실에서 유족들이랑 상담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본인이 해야 하는 업무를 보고 저녁을 먹고 다음날이 됐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인관을 준비하려고 안치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치실에서 그 입관 물품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 사체 넣어놓는 냉동고 있죠. 거기서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처음에는 냉동고 돌아가는 소리 같은 거 잘못 들은 줄 알았대요. 그런데 잠깐 있다가 또 막 이런 식으로 소리가 들리니까 이 친구가 소름이 바짝 선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정신없이 사무실로 막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같이 근무하는 사수한테 냉동고에서 막 소리 난다고 그랬더니 그 사수가 야 이거 사람 살아있는 거 아이가? 라고 하면서 이제 막 안치실로 같이 쫓아갔대요. 그래서 과장이랑 같이 안치실로 가서 냉동고를 열었는데 그런데 아까 전에 시신을 온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몸을 묶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 다 풀려있더래요. 그렇게 매듭이 풀려있는 걸 확인하고 과장이 너무 놀래가지고 야 씨발 좆됐다 이거 진짜 살아있는갑다 이러면서 다시 그 시신을 꺼냈대요. 근데 정말 혹시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시신을 다시 꺼내가지고 이렇게 눕혔는데 정말 마치 살아있던 것처럼 감겼던 눈이 떠져 있더라는 겁니다. 가장이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시신을 흔들고 툭툭 쳐봤는데 살아있는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신을 수습할 때 최대한 자연체에 가깝게 놔두거든요. 뭐 이렇게 가지런히 손도 놓고 발도 다 가지런히 해놓는데 그런데 손은 마치 화가 난 것처럼 주먹이 불끈 젖어 있었대요. 그런데 주먹을 얼마나 세게 줬는지 그 손톱이 살을 완전히 다 파고 들어갈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란 마음을 과장님이랑 이렇게 좀 안정을 시키고
다시 시신을 수습하고 다시 냉동고에 넣어놨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시신이 가끔 움직이거나 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 그런데 나도 이런 경우는 진짜 처음 본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무튼 그렇게 시신을 다시 수습하고 다시 입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진짜 갑자기 누가 야!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더니 이어서 아 씨발 진짜 죽겠네! 라고 하면서 그 선명하게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제 그 친구는 너무 무서우니까 사무실로 막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가서 이제 과장이랑 막 얘기를 한참 했죠.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께서 야, 밖에 나가서 소주랑 마른 오징어 한 마리 사온나 해가지고 그 친구가 소주랑 오징어를 한 마리 사가지고 과장님한테 갖다 드렸대요. 그리고 나서 둘이 같이 다시 안치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과장님께서 야, 니는 밖에 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해서 과장님 혼자 안치실로 들어가고 그 친구는 사무실로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사무실로 나와서 CCTV를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CCTV로 보니까 과장님께서 그 시신을 꺼내놓고 그 마른 오징어를 안주 삼아서 이렇게 소주를 한두 잔 먹으면서 마치 그 시신이랑 얘기를 하듯이 막 과장님이 뭔가를 계속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1시간 정도 그렇게 안치실에 있었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리고 나서는 다시 그 시신을 정리해놓고 과장님이 나오셨대요. 그리고 나선 그 친구한테 야, 유족들한테 다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는 과장이랑 같이 유족들 만나러 갔는데 과장님이 유족들 불러다 놓고 그러더랍니다. 이분 진짜로 사고로 죽었습니까? 했더니 유족들이 진짜로 사고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그런데 과장님이 계속해서 캐물었대요. 진짜 사고 맞습니까? 하고 이렇게 계속 캐물었더니 아니 뭐 장례식장까지 와가지고 이런 걸 막 캐묻냐고, 우리가 뭐 사람 죽이기를 했다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따져 물으니까 이제 과장님께서 알겠습니다 하고 사무실로 돌아가자고 해서 이제 그 친구랑 과장님이랑 사무실로 돌아갔대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더래요. 본인이 그 시신이랑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돌아가신 고인분께서 자기는 사지도 멀쩡하니 태어났는데 정신연령이 워낙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해요. 그렇게 따돌림을 당하다가 부모한테 버림을 받았대요. 그런데 가족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이대로는 그대로 못 가겠다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님께서 그 고인을 집에서 쫓아냈는데 이제 외삼촌이 그 친구를 걷어들였는데 좋게 걷어들인 게 아니라 거의 머슴살이를 시켰다고 해요. 무슨 종 부리듯이. 그러다가 그 고인분께서 뭔가 그 집안에서 사고를 쳤는데 워낙 정신연령이 어리다 보니까 뭔가 사고를 쳤다고 하는데 그 외삼촌이란 사람이 그 사람을 완전 무차별적으로 막 구타를 해가지고 그렇게 맞아 죽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인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겠죠?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고사는 사망진단서랑 검사 지휘서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경찰들이 와가지고는 그 시신을 막 사진을 찍고 하더니 이거는 절대 사고사가 아닌 것 같다고, 다시 조사가 필요한 것 같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부검을 하자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신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 이후로 그 친구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는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과장님이랑 본인이랑 꿈에 나타나서 그 고인분께서 막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이 일이 있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친구는 장례식장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채널에 통계를 보니까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하는 연령대가 10대부터 한 40대까지로 한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에 제 나이가 31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요, 정말 이 세상은 귀신이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진짜 무서운 거 사람입니다. 저도 저만큼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뭔가 어떤 사고라든지 사기라든지 뭐 아니면 사랑에서의 믿음이라든지, 저는 제가 믿음을 주는 만큼 뭔가 돌아올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내가 공부를 해서 똑똑해지고 뭔가 내가 알고 뭘 하면은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세상은 정말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 조심하십시오. 사람이 귀신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상 코비애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